반갑습니다. 이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집권 국가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발전 단계는 군장국가, 여기서 말하는 군장은 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장국가, 연맹왕국, 중앙집권국가, 다른 말로 고대국가의 순으로 발전한다고 말이죠. 군장 국가는 여러 부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지만은 왕이 없고 각 부족장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옥저와 동해가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연맹왕국은 여러 부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 그리고 왕을 부족에서 선출해서 뽑은 나라. 왕권이 약한 특징이 있었죠. 자, 이 연맹왕국의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여 혹은 건국된 직후의 고구려 살펴보았죠. 부여랑 고구려 오부족 연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연맹왕국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의 힘이, 나라의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는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의 국가를 중앙집권 국가, 다른 말로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자, 연맹왕국과 중앙집권 국가의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그림으로 보면 되겠네요. 왼쪽은 연맹왕국, 나라의 중요한 일은 여러 군장들과 상의해야 해. 오른쪽은 중앙집권국가, 옛 소국의 지배자들은 모두 왕 밑에 귀족이 되도록 해라.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맹왕국은 중앙에 왕이 있고 각 지방에 각 지역의 부족, 군장이 있습니다. 군장의 존재 때문에 왕의 힘이 약한 상황의 연맹왕국. 하지만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게 되면서 각 부족장, 군장들이 왕 아래의 귀족으로 편입이 되고 그 과정에서 왕권이 강해지는 모습을 띈 나라를 말합니다. 이 연맹왕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왕위 세습, 통치제도 정비, 정복, 복색, 공복, 불교 수용, 율령 반포가 각각 그것인데요. 자, 하나씩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지 앞면에 보면 제가 글상자 해서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읽고 필기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6가지의 항목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맹왕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 첫 번째는 왕위 세습입니다.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각 부족에서 왕을 돌아가면서 선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한 임금이 다음 임금을 지목할 수 있게 되죠. 현 임금이 다음 임금을 지목하는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권력 또한 왕이 기존의 연맹왕국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왕이 가질 수 있었죠. 이 왕위 세습의 과정을 통해서 연맹왕국이 조금씩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중앙집권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 또 하나는 정복 사업입니다. 정복, 타 지역을 공격하여 지배하거나 영토를 확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복 사업을 거침으로써 각 나라의 임금들은 권력을 쥘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왕이 권력을 쥐게 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와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또한 힘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 된다. 그 한 곳에 힘을 집중시키는 곳이 누구냐? 바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앙 집권과로의 발전에서 필요한 또 하나의 모습, 불교 수용입니다. 기존의 연맹왕국 각 부족의 풍습이나 특색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족에서 믿는 믿음 또한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왕을 생각합니다. 각 지방별로 부족별로 나눠져 있는 믿음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이 믿음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중국에서 수용된 새로운 종교, 불교였습니다.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왕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곧 부처다. 이를 왕즉불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왕은 곧 부처다라는 생각을 나라 전체에 심어주게 되고 그 결과 불교를 믿고 불교를 믿는 과정에서 나라의 믿음을 통합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왕 또한 믿음의 대상이 되면서 권력이 집중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중앙집권과로의 발전에서 필요한 또 하나의 모습, 제도 정비입니다. 각 부족을 왕 아래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나라의 전체 나라를 이끌어 나갈 하나의 제도의 모습을 갖춰 나갔고요. 이렇게 제도를 갖춰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각 부족장들이 왕 아래의 귀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왕 아래의 귀족으로 편입이 될 때 부족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귀족의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되었죠. 이렇게 귀족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등급의 혹은 낮은 등급의 귀족들이 갈리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등급의 차이를 옷의 색깔로 혹은 옷의 모양으로 구분짓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복색을 제정하였다 혹은 공복을 제정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에서 필요한 마지막 모습, 율령반포. 율령이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부족에서의 통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발표한 율령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일률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맹왕국은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을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 나라에서 여러 임금들이 항목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진행 모습을 선생님이 지금 보는 4번 학습지 뒷면에 표로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 표에 나와 있는 여러 임금들의 이제 업적들은 앞으로 공부할 5번, 6번, 7번 학습지에서 나누어져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5번, 6번, 7번 학습지를 공부하기 전에 이 4번 학습지 뒷면에 있는 이 표의 내용을 미리 훑어보고 5, 6, 7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방행정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집권국가가 발전하면서 지방행정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 지방의 조직을 정비하면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는 데 이르지는 않고요. 가장 아랫구역, 한자말로는 말단구역이라고 합니다. 말단구역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말단구역의 경우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세력, 한자말로 토착세력이라고 합니다. 토착세력이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자, 각 지역에 파견된 지방관은 군사 지휘 동안 겸하였습니다. 지방관의 기본 업무는 행정 업무입니다. 하지만 행정 업무와 더불어서 군사 지휘도 겸하게 되는 지휘관들, 그러다 보니까 3국의 지방 조직은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특징도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각 나라가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귀족 회의가 나타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각 나라별로 각각 제가회의, 정사함회의, 화백회의라고 하는 이름의 귀족 회의가 등장하고요. 각 회의들의 이름을 나라와 연결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앙집권 국가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가 탄생하면서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여러 나라들이 함께 다투는 삼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은 우선 삼국시대의 시작, 각 나라가 건국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각 나라가 조금씩 나라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